안녕하세요. 저는 78살,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는 가정의학과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조금은 민감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손주가 예전처럼 무릎에 잘 안 앉을 때, 가족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여는 경우, 혼자 버스를 타면 자꾸 옆자리에 사람이 안 앉는 상황 말입니다. 사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 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전 매일 씻는데도 자꾸 며느리가 창문을 열어요. 손주가 자꾸만 제 곁에 오래 있으려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 냄새, 정확히는 체취 변화는 과학적으로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첫째, 노인 냄새는 피부 표면에 남는 노폐물과 산화된 피지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땀을 많이 흘리며 몸속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면 땀의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땀이 줄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땀은 몸의 해독 통로입니다. 노폐물, 독소가 피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부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그 위에 세균이 자라고 그 결과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생기는 겁니다. 냄새의 주범은 노네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나이가 들며 피지 속에 생기며 산화되면서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그 냄새를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챕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76세 김순자 할머니는 하루에 2번 샤워를 하셨습니다. 입냄새가 날까봐 하루에 4번 이를 닦으셨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방문할 때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 열자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에 김 할머니는 깊은 상처를 받으셨고 이후엔 손주가 오는 날이면 문을 닫아두고 밖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듣는 건가요? 저는 김 할머니에게 씻는 부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몸은 씻지만 냄새가 집중되는 부위는 놓치고 계십니다. 겨드랑이, 배꼽, 목 뒤,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무릎 뒤, 귀 뒤. 이 부위들이 바로 그곳입니다. 피지선과 땀샘이 몰려있고 피부가 접히는 부위이며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이 부위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씻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대충 지나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곳이야말로 냄새의 진원지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후 매일 이 부위만 집중해서 씻기 시작했습니다. 향이 없는 수온한 비누와 부드러운 샤워 타월을 사용해서 목 뒤, 겨드랑이, 무릎 뒤를 닦으셨습니다. 단 2주 만에 손주가 아무 말 없이 김할머니 무릎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안 나. 라는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몸에도 그 냄새가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씻는 부위와 생활 루틴만 잘 지키셔도 냄새 문제는 80% 이상 해결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떤 부위를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왜 그 부위가 중요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의외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곳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하고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땀샘이 밀집된 곳으로 냄새를 만들어내는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특히 향이 강한 데오드란트나 땀을 막는 스프레이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오히려 모공을 막아 세균 번식을 더 악화시킵니다. 샤워할 때 겨드랑이는 순한 비누로 충분히 거품을 내어 부드러운 타월로 원을 그리듯 닦아주세요. 샤워 후에는 반드시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목 뒤와 귀 뒤입니다. 이 부위는 거울로 보이지 않아 대부분의 분들이 깜빡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피지선이 집중된 곳으로 노네날 성분이 많이 생성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 뒤가 냄새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수건에 따뜻한 물을 묻혀 목 뒤를 천천히 닦아주세요. 비누를 사용한 후에도 물로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배꼽과 가슴 밑입니다. 이곳은 살이 접히는 부위라 통풍이 잘 되지 않고 땀이 마르지 않아 냄새가 쉽게 납니다. 특히 체중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 밑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76세 남상자 할머니는 가슴 밑을 꼼꼼히 씻기 시작한 뒤 며느리의 반응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젠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서 안아줘요. 그 말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네 번째는 사타구니와 무릎 뒤입니다. 이 부위는 피지선과 땀샘이 밀집되어 있고 피부끼리 접촉이 많아 각질, 피지, 땀, 세균이 쉽게 쌓입니다. 씻을 때 무리해서 문지르지 말고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물론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리는 것도 필수입니다. 습한 상태로 옷을 입으면 냄새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에 갇혀 있어 땀이 배출되지 못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발 뒤꿈치, 발톱 주변은 냄새가 가장 심하게 나는 부위입니다. 김정남 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를 매일 닦고 양말을 면 소재로 바꾸신 뒤 며느리의 얼굴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방에 들어오면 얼굴을 찡그렸는데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어요. 발은 저녁마다 미지근한 물에 담그고 손으로 직접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용 브러쉬나 스펀지도 도움이 됩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꼭 말려주세요. 그 후 로션을 살짝 발라 보습까지 해주면 냄새도 갈라짐도 줄어듭니다. 이처럼 씻는 부위만 정확히 알고 바르게 관리하면 노인 냄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씻은 다음엔 생활 습관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단순히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 밖의 노폐물을 줄이려면 몸 안의 상태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권하는 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몸속 독소를 씻어내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잠든 사이 말라있던 입안을 적셔주고 위장을 깨워 소화도 도와줍니다. 그 다음은 식사 전과 후 한 컵씩, 오후에 한 컵, 잠들기 전 한 컵, 이렇게 하루 5에서 6컵이면 충분합니다. 전 물을 잘 못 마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보리차, 둥글레차처럼 자극 없는 따뜻한 차를 마셔도 괜찮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커피나 탄산음료는 물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의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커피를 마셨다면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노인 냄새의 또 다른 원인은 입냄새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몸을 잘 씻어도 입안이 건조하고 세균이 많으면 그 냄새가 몸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칫솔질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혀입니다.
혀 표면에는 백테라 불리는 세균 덩어리가 쌓입니다. 이게 곧 냄새의 중심입니다. 전 항상 환자분들께 혀 클리너 사용을 권합니다. 약국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고 하루 한 번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73세 이정숙 할머니는 혀 클리너를 사용한 지 한 달 만에 아들이 입냄새가 줄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껌입니다. 무설탕 자일리톨 껌은 침분비를 도와 입안 세균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만 씹어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음식을 통한 노폐물 배출과 항산화입니다. 다음에는 냄새를 줄이는 식습관과 요일별 실천법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냄새는 단순히 씻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입는 옷, 생활 공간의 공기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먼저 음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노인 냄새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몸속에서 생기는 독소입니다. 그 독소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소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 냄새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항산화는 쉽게 말해 몸이 썩는 걸 막는 작용입니다. 몸속 산화는 냄새를 유발합니다. 노은의 날이라는 성분도 산화로 생기는 물질입니다. 항산화 식품으로는 토마토, 사과, 당근, 딸기, 브로콜리, 고추, 보라색 가지나 블루베리 등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매일 작게라도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이정수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사과 반 개, 점심에 토마토 한 개, 저녁에는 오이나 당근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가족이 요즘 할아버지 방 냄새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마늘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마늘은 냄새 나는 음식이라 피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마늘은 일시적 입냄새는 나지만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몸 안의 세균을 죽이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익힌 마늘을 하루 한두 쪽씩 드시면 노인 냄새 예방에 좋습니다. 그 다음은 섬유질입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장이 썩기 시작하고 그 냄새가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땀 냄새, 체취, 입냄새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변비를 줄이려면 현미, 보리, 잡곡, 채소, 과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고구마나 현미밥을 소량 먹는 건 장이 살아나는데 매우 좋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고구마 반 개와 물 한 컵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변비가 사라졌고 몸에서 나는 냄새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음은 커피와 술입니다.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탈수를 유발해서 침분비를 줄이고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건조한 냄새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시고 그 이상 드시고 싶다면 물 섭취를 더 늘려야 합니다. 술은 더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냄새 나는 물질이 분해되고 그게 땀을 통해 배출되면서 특유의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 술을 줄이고 보리차로 바꾸신 박영호 할아버지는 한 달 만에 몸 냄새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는 술을 끄는 덕분에 손주가 다시 안아줘요. 라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음은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아무리 몸을 씻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냄새가 남는 경우는 대부분 옷과 침구 때문입니다. 입었던 옷에는 땀, 피지, 세균이 남습니다.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냄새는 옷에 뵐 수 있습니다. 특히 속옷, 잠옷, 이불은 꼭 자주 세탁하셔야 합니다.
속옷은 하루 한 번, 잠옷은 이틀에 한 번, 이불과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빨아야 합니다. 여름엔 더 자주 해주면 좋습니다. 세탁할 땐 햇볕에 말리는 게 좋습니다. 햇볕은 최고의 살균제입니다. 비 오는 날은 완전히 건조 후 입으셔야 곰팡이 냄새가 생기지 않습니다. 73세 김정숙 할머니는 이불 세탁을 주 1회로 바꾼 후 이불에 눅눅한 냄새가 없어졌어요. 며느리도 이젠 방에 잘 들어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발과 양말도 중요합니다. 발냄새는 신발에서 시작됩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신발은 하루 쉬게 해주세요. 번갈아 두 켤레를 돌려 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방 안 공기도 중요합니다.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10분씩 창문을 열면 냄새가 빠지고 곰팡이 균도 줄어듭니다. 76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방문을 거의 열지 않으셨는데 하루 2번 환기만 해도 공기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노인 냄새를 줄이기 위한 식습관과 생활 루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요일별로 실천할 수 있는 실전 루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하나하나 실천하려니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요일별 실천 루틴입니다. 하루에 하나만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일주일에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기 좋습니다.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발을 위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주세요. 미지근한 물에 10분, 소금을 한 스푼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 후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닦고 완전히 말린 후 풋크림을 발라주세요. 특히 발톱 주변과 뒤꿈치 각질도 가볍게 정리해주세요. 이 습관만으로도 발냄새의 70%는 줄어듭니다. 화요일은 겨드랑이 청결의 날입니다. 순한 비누로 겨드랑이를 씻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켜주세요. 향이 없는 보습제나 천연 데오드란트를 살짝 발라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강한 향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청결이 오히려 더 좋은 향기를 만듭니다. 수요일은 혀 클리너의 날입니다. 하루 한 번 혀를 닦아주세요. 아침 양치 후 혀를 닦으면 입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불쾌한 체취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벌써 체취의 절반 이상을 관리하신 겁니다. 목요일은 옷과 침구 관리의 날입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수건과 잠옷도 이틀에 한 번, 이불과 베개 커버는 목요일에 세탁하면 기억하기 좋습니다. 세탁 후엔 반드시 햇볕에 말리고 보송하게 보관해 주세요. 집안 공기까지 달라집니다. 금요일은 식단 점검의 날입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마늘, 현미, 항산화 식품과 섬유질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날입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고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셔보세요. 냄새뿐만 아니라 혈압, 당뇨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스트레칭과 산책의 날입니다. 땀을 조금이라도 흘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볍게 걸으며 햇볕을 쬐면 몸에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노폐물이 밖으로 나갈 통로가 열립니다. 아파트 복도를 걷거나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땀을 흘리면 자연스럽게 냄새도 덜하게 됩니다. 일요일은 전체 정리와 감사의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실천한 루틴을 돌아보며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기까지가 요일별 실천 루틴입니다.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한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이 루틴을 적용한 어르신들 중 80% 이상이 한 달 만에 가족 반응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방냄새가 안 나요.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요.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어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그 어떤 보상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시죠?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1세 김철수 할아버지.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손주가 안기지 않는 게 제일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루틴을 추천해 드렸고, 김 할아버지는 달력에 월발, 화, 겨드랑이 이렇게 적어 두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서 TV 같이 봤어요. 아무렇지 않게 예전처럼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던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오늘을 첫 번째 날로 정하세요. 다음은 이 모든 내용을 짧게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정확한 원인과 해결법,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냄새의 원인 3가지. 땀이 줄어 독소가 쌓임, 피지산화로 생기는 논의 날, 구강 건조로 세균이 번식. 두 번째, 반드시 씻어야 할 부위, 겨드랑이, 목 뒤와 귀 뒤, 배꼽과 가슴 밑, 사타구니와 무릎 뒤, 발과 발가락 사이. 세 번째, 올바른 씻는 방법, 순한 비누 사용, 부드럽게 문지르기, 샤워 후 완전 건조,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기. 네 번째, 생활습관 개선법, 미지근한 물 자주 마시기, 항산화 식품 섭취, 마늘, 사과, 토마토, 브로콜리, 섬유질로 장 건강 지키기, 무설탕 껌과 혀 클리너로 입냄새 줄이기, 술, 커피 줄이기. 다섯 번째, 옷과 환경 관리, 속옷 매일 세탁, 이불과 베개 일주일에 한 번, 햇볕에 말리기, 신발은 번갈아 신기, 방은 하루 2번 환기. 여섯 번째, 요일별 실천 루틴, 월요일 발 관리, 화요일 겨드랑이 청결, 수요일 혀 클리너 사용, 목요일 옷과 침구 세탁, 금요일 식단 점검, 토요일 산책과 스트레칭, 일요일 정리와 감사. 이 모든 습관은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작은 노력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냄새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몸에서 나는 냄새는 게으름이나 위생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누구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은 저와 수천 명의 환자들이 직접 실천해서 효과를 본 확실한 건강 루틴입니다. 78세 이정희 할머니는 처음에 이 나이에 뭘 바꿔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요즘 딸이 먼저 다가와 안아줘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바뀌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닌 자신감을 가질 차례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냄새는 몸의 건강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향기로운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노인 치매 예방을 위한 기억력 회복 비법 5가지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전문 의사 이 박사였습니다. 아, 참.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꼭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로 각오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2주일 뒤 얼마나 달라지셨는지도 꼭 다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